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목깎이에 대한 부분을 배웠죠. 자, 이번 시간은요, 목깎이가 아닌, 라운딩이 아닌, 못따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새로 만들기를 해서요, 부품.ipt 클리어 후에 작성, 템플릿 파일을 열게요. 자, 여러분들이 라운딩, 목깎이가 와요. 그리고 못따기에 대한 부분이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이 기능들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라든지 이런 3D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한다면요, 이런 못깎기와 못따기에 대한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을 잠깐 좀 드리고, 이 못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스케치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냥 구속을 시키지 않고요, 스케치를 좀 할게요. 자, 이런 형태의 축이 있습니다. 축이 있다고 하고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 모서리 부분 같은 것도 있죠. 이런 모서리 부분에 가공을 해서 만듭니다. 이런 모서리 부분이 가공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런 끝단부, 이런 모서리 끝은요, 자, 이런 형태로 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반듯하게 정확하게 모서리처럼 보이지만 끝부분이 살짝 이렇게 삐져나온, 살이 살짝 삐져나온 형태로 이렇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보이는 건 직각으로 정확하게 보이지만요, 손으로 만져보면 이런 부분들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벌하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다, 생성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이 축이 다른 구간, 다른 부품에 조립이 될 때, 조립이 안 되겠죠. 조립이 되지 않습니다. 스케치를 잠깐 할게요. 자, 이런 식의 위에 사각형의 부분과 아래에 있는 축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있다, 부품이 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그린 것처럼 이 끝부분에 조금 삐져나온 살이 조금 늘어난다든 그런 느낌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구멍에 조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립이 되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끼임에 대한 형상이 일어남으로 조립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모서리 부분을요, 이런 못따기와 못깎기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상세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세를 시켜주는 거죠. 또는 목깎이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설계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죠, 이거는. 하지만 보통은 이런 부분들은 다 목깎이가 아닌 못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모서리가 망가진 부분,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챔퍼라든지 이런 못따기와 목깎이를 이용해서 조립이 잘 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립이 되는 부품들이 많다 보면은 이런 목깎이와 못따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위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요, 이 구멍으로 전기선들이 막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다 그러면 어때요? 전기선이 쓸리면서 피복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벗겨지면서 선이 끊어짐으로 또
선이 끊어진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깎이를 이용해서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목깎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쓸림 없이 부드럽게 만들어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도 라운딩 목깎이를 줘서요, 전선이라든지 호스, 무슨 튜브 같은 경우 이 구멍을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손상이 없게끔 이렇게 우리가 가공을 함으로써 손상이 없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런 샤프트가 있다 그러면, 자, 밑에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고정이 되어 있다, 바닥면에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위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 많은 힘이 작용할 때는요, 어떨까요? 힘이 작용하다 보면은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자, 이 모서리 부분에서부터 크랙이 갑니다. 금이 가기 시작해서 부러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모서리 부분이요,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목깎이로 이렇게 부드럽게 접선을 그리면서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림으로써 만들어 줌으로써 이 부분이, 모서리 부분이 금이 가지 않게끔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비유를 한다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여러 장을, 이런 종이를 겹쳐서, 자, 이쪽과 이쪽을 손을 잡아서 이렇게 뜯어 버린다라고 할 때는요, 자, 찢어지는 부분이 어딜까요? 자, 이 부분부터 찢어지겠죠. 자, 이 부분부터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체를 지켜주기 위해서 한다면은, 모서리가 반듯 날카로운 게 아닌 이렇게 호선을 그리며 접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이 부분이, 잘라지는 부분이 좀 상쇄를 시켜주는 거죠. 보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축이라든지 이런 모서리 부분은요, 이런 라운딩을 줌으로써, 힘을 받는 부분에 라운딩 목깎이를 줌으로써 이런 크랙이 가서 파손되는 걸 방지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이런 판재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 이런 모서리 부분들이 날카로워요. 그렇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판재를 가지고 조립을 한다든지 부품을 조립할 때, 사람이 손이 이게 모서리 부분에 쓸리기 시작하는 거죠. 쓸리면은요, 끊길 수도 있고요, 또는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죠. 날카롭다는 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날카롭다 그러면 뭉개지기도 쉽습니다. 변형이 갈 수도 있다는 걸, 살짝 부딪히기만 하더라도 이 모서리는요, 뭉개질 수가 있습니다. 변형이 가서 다른 부분과 조립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모서리 부분, 사람이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은 다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요, 이렇게 못딱이라든지 라운딩을 줌으로써 상쇄를 또 시켜주는 거죠. 상쇄를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못딱이를 줌으로써 상쇄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요, 실제로 일을 해보면은, 자, 유저 측에서 다칠 수도 있으니 뭐 판지라든지 이런 모서리 부분은 꼭 챔퍼라든지 라운딩을 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게 다칠 수도 있고 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챔퍼를 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요, 이렇게 또 챔퍼를 많이 줌으로써 어떤 물건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부품이 있으면 회피를 하기 위한 용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양이 이렇게 길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못따기와 못깎기와 못따기는요, 어떻게든 부품을 만들다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을 마치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못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일들은 다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자, 삭제를 했습니다. 자, 못따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스케치를 평면에서 XZ 평면에서요 스케치를 할게요. 자, 평면도가 돌아갔죠. 바로 잡으시고, 자, 두 점 중심에 사각형을 클릭해서 많이 크게 그려졌네요. 자, 100에 100인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마무리 하시고요. 자, 두께를 돌출을요 한 50mm 할까요? 50mm 한 70mm 합시다. 70mm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자, 명령어를 실행하고 나면은 못따기 창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선택하는 부분은요 못깎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이 부분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챔프를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줄이라는 공구로 이 부분을 갈아내는 거죠. 이 모서리를 갈아내면서 이런 못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부분이, 자, 이 세로선, 이 선과 이 면과 만나는 이 모서리 부분의 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명령어를 실행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동일합니다. 저 스케치에서 배웠을 때 못따기에 대한 세 가지 기능이 있었죠. 이 모델링 공간에도요 못따기에 대한 기능이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다 동일해요.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거리 및 각도, 그리고요 아래쪽에 두 거리가 있죠. 동일하죠. 단지 선택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 사용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이 간단해요. 자, 그래서 맨 위쪽에 거리라는 부분에 모서리, 오른쪽에 모서리 있죠. 모서리 선을 선택하라 합니다.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은 거죠. 객체를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테두리 부분도 파란색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모서리를 선택하라고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요, 이런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2mm에 대한 기본적인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을요 못따기의 거리값이 10으로 하고요. 자, 10으로 한다 그러면 못따기 값을 10mm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죠. 설명을 들었지만, 자,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스케치할 때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을.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거리에 대한 부분은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각도가 45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설정했던 이 거리가 10이다 그러면 10mm다 그러면 이 거리가 10mm고요. 자, 이 거리도 10mm인 거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요, 자, 모서리가 활성되어 있다, 모서리 부분이 활성되어 있다 그러면, 자, 이 모서리에 대해서 마우스를 가져가면요 모서리에 대한 색상이 바뀝니다. 이때 클릭하니까 어때요?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거리가 10mm고요. 여기도 이제 10m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각도는요 45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인 거죠. 그쵸? 다시 수정을 하고 싶다, 10mm가 아닌 20mm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이 모서리에 대한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못따기 편집이 있죠. 아이콘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다른 것도 보이는데 못따기 편집을 클릭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작업 트리에 이 못따기가 생겼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작업 창에 보면 또 아이콘이 하나 생성됐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피처 편집이라고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더블 클릭입니다. 그렇죠?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함으로써 못닭에 대한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15mm로 바꾼다면 확인,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못닭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고 싶다, 작업을 한 걸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작업표에서 클릭해서요, 딜레트 키 또는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 이렇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못닭이 명령 실행하고요. 자,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다른 거는요, 목깎이와 다른 부분은 한 가지에 대한 거리 값을요, 자, 여러 줄은 모서리는 선택하지만은 다른 값을 또 선택해서 바로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항목들이 하나씩 다 이 거리 값에 따라서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거리를 10으로 입력하시고 일단은, 자, 클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에 대한 모서리 선들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다른 값을, 거리 값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입력하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값을 또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적용, 창을 닫고 싶으면, 마무리 했다 싶으면 확인을 누르면요, 이렇게 창이 닫히면서 명령어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창을 닫지 않고 이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요, 자, 이 부분 다시 좀 삭제를 할게요. 이어서 하고 싶다, 클릭했어요. 창을 닫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적용을 누릅니다. 적용을 누르지만은, 자, 항목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10mm에 대한 못하기는 항목이 추가가 되었죠. 자, 여기서 거리 값을 또 20으로 한번 해볼까요? 20. 그리고 돌려서 반대편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하고 싶다, 클릭하는 거죠. 다시 적용. 그러면 항목이 또, 작업 트리 항목이 또 추가가 됩니다.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목깎이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취소, 더 이상 끝났다 그러면 X표를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취소해서 종료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컨트롤 Z 하고요, 일단 컨트롤 Z 할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옵션, 두 번째 있죠. 자, 이 부분에 클릭합니다. 거리와 각도입니다. 거리와 각도 선택하는 방법만 좀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 거리 값이요, 예를 들어 이 거리 값이 30이다. 자, 이 각도가 20도다 라고 할 때, 이런 형태로 우리가 못따기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요, 자, 면을 선택하라 합니다. 면을. 그래서 이 면은 우리가 이 면을 먼저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 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요, 면이 끝났다면 모서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는, 자, 이 모서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택한 면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이 우리가 설정했던 부분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자, 30으로 하고요, 각도를 20도로 제가 일단 임의로 설정하고요. 자, 면을 선택하라 하죠. 그래서 이 면을 선택합니다. 클릭. 그런 다음 위쪽에 모서리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어때요? 화살표가 빨간색이고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그래서 마우스를 가져가서 이 부분을, 모서리선을 클릭하니까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거리 값이 이제 30mm고요. 자, 이 각도가 20도라는 거죠. 또 반대쪽에 하고 싶다, 이 선상에서 면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양쪽을 다 모서리선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리가 당연히 30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각도가 20도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면을 선택하고 모서리선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방식입니다. 컨트롤 Z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거리와 거리입니다. 거리와 거리. 이건 두 거리죠, 두 거리. 그래서 일단 모서리를 선택하라 합니다. 활성화되어 있죠. 그리고 거리 값은요,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30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좀 표현이 확실하기 위해서 5로 할게요. 5로 하고요. 자, 모서리 선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보면은 확연히 딱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0mm고, 그쵸?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5mm인 거죠. 그쵸? 그래서 방향이 반대다. 여러분들이 방향이 자, 이쪽으로 길게 30mm 가고 싶고 이쪽으로 5mm에 대한 챔퍼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모서리 아래쪽에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클릭함으로써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확인.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옵션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만약에요, 못따기에 대한 아이콘 명령을 실행했는데 이런 창이 이렇게 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이 삼각형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확장이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못따기 챔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